또 호남신당 물음표가 찍혀 있죠? 뭐 이런 얘기가 좀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이거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하나 보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걸 당원에 뭐 넣는다는 거죠. 이거 도입 방침인데 오늘 뭔가 결정이 돼요, 지금 당에서. 그러자 비명은 이러다가 개딸 정당 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과거에 무슨 히틀러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지금. 요즘에 참 표현이 참 옛날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들었던 단어들이. 친명은 그러자 아니 그럼 국민 투표도 지금 문제라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죠. 자, 어제 밤에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이 당대표 경선 마지막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 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리당원 직접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우리 당이 최고 의결기구로 두겠다, 의결 방법으로 두겠다는 그런 당원이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올라와서 저도 몰랐고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미비와 내용에서의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이 지금 당원 개정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님의 그 문제의식, 그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좀 오갔습니다. 다음 보죠, 기사 하나 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한 기사인데요. 뭐 16.7% 그들만의 정치, 민심과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고 그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산수도 짜다 보니까 30% 그것도 줄이고 하면 한 16.7% 민주당 당원으로 따지면 120만 명인데 한 20만 명 정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 결정을. 뭐 이렇게 또 산술적으로 또 분석이 돼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뭔가 좀 결정이 되는데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기다려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후보가 이 키워드로 등장했던 호남신당 얘기를 꺼냈어요. 들어보시죠. 실제 호남 쪽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일에 신생정당 나오면 그 완전히 팽당할 거야 이런 그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저는 그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자, 김종욱 의원님. 그러니까 향후 앞설 2023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서도 유지가 돼서 간다면 2016년 국민의당이 사실 호남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럼 비슷하게 어떤 호남 기반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그거는 곧 민주당이 쪼개진다 이 뜻이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했으니 알 수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호남에서 돌풍이 불어서 안철수 신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요. 또 그 이전에는 친박연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또 영남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돌풍을 일으켰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땐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호남에 권리당원 투표했는데 70% 후반을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호남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거죠. 역대 그 당대표 투표를 보면 2015년 이후에 제가 이제 5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예요. 낮은 것도 아니에요. 아, 호남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가 호남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사해요. 차이가 뭐 있는 측면이 분명히 아닌 것이고 좀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있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박용진 후보가 고립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알겠습니다. 오창소 평론가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당이 성공했었던 것은 당시까지는 그래도 참신했었던 안철수라는 구심점이 있었고요. 뭔가 중심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탈당했었던 주승용 의원이 지금 이제 정치 은퇴를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 득표율 1위를 했습니다. 그런 몇몇 구심점들이 있었고 새로운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 그냥 지금 뭐 민주당만 떨어져 나오면 그 지역에서 다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예를 들어서 광주 복합 쇼핑몰 문제 지난 대선 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신생 정당 만든다고 그런 정도의 담론을 던졌을 때 예. 먹혀야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정당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지역에서 석권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호남 유권자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약간 좀 미지수인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 기사는 무슨 보이스피싱을 다룬 기사가 있어요. 예, 마지막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죠. 나 검사인데 41억을 뜯어간 그놈 목소리. 이걸로 41억을 가져갔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화해갖고 40대 의사 3주간 협박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갔다는데 당신 계좌 지금 자금 세탁에 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이분이 확인을 해보려고 다른 데 관련 정부기관을 전화를 했는데 거기도 뭔가 해킹, 뭔가 앱이 깔리게 해서 가짜로 전화가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 카톡으로 가짜 구속영장도 보내고 범죄 연루 여부 검증 필요하다면서 뭐 대출 받아라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